실제로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교정을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그 다음 언제 검진을 하러 가야 되냐가 제일 많이 궁금해 하세요. 네. 대한치과교정학회랑 미국 치과교정학회에서 권장하는 시기는 건강하고 행복한 시니어의 삶을 연구하는 더 놀자 시니어 TV의 아들 락장군입니다. 엄마 아빠 밤새 별거 없으셨나요?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건강한 치아가 제2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치아 교정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하고 26년간 교정이라는 한 분야로만 전문적으로 외길 인생을 걸어오신 치과 교정과 전문의 이주영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6년차 교정과 전문의 이주영 원장입니다. 오늘 엄마 아빠들이 궁금해하시는 교정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치아 교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다양한 연령층이 있는 만큼 사실 다양한 또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어린이 연령대부터 한번 시작을 얘기를 해볼까요? 네. 실제로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교정을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언제 검진을 하러 가야 되냐가 제일 많이 궁금해 하세요. 네. 대한치과교정학회랑 미국 치과교정학회에서 권장하는 시기는 만 7세 때 검진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 아이들은 치아가 빨리 빠지고 어떤 아이들은 치아가 늦게 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만 7세라고 딱 규정하기보다는 직관적으로 봤을 때 위에 앞니 2개가 영구치가 나고 아래 앞니 4개가 영구치가 났을 때 검진을 하러 오시면 필요한 경우는 1차 교정을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다렸다가 나중에 교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 아래 앞니가 올라오고 그 다음 순서로 위에 앞니가 올라오는데, 위에 앞니랑 아래 앞니가 올라왔을 때 윗니가 아랫니를 덮어야 정상교합입니다. 근데 이렇게 반대교합으로 거꾸로 맞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아이들이 앞니로 음식물을 잘 못 끊어 먹게 되고, 이거는 반드시 발견 즉시 해결해 줘야 되는 부정교합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네.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한 5, 6세 정도 되는 아이들이 네. 이렇게 돼도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게 유치열에서 거꾸로 맞물리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치아가 이렇게 걸려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반대교합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아예 골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 반대교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열일 경우는 만약에 반대교합이 아주 심한 경우도 있어요, 애들이. 그러면은 저희가 꼈다 뺐다 하는 장치로 간단하게 반대교합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일시적인 경우다, 교합 간섭에 의해서 기능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다고 하면 교합 간섭만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유치할 때 반대교합이 너무 심하지 않으면 영구치 앞니가 날 때까지는 기다리는데, 너무 심한 경우는 일단은 간단한 장치를 껴서 반대교합을 해소해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씹어 먹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유치할 때도 끝으로 맞물리거나 반대교합 현상이 보인다면 검진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또 교정과에 오시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가 3개를 빠졌는데 2개가 날 자리밖에 없어요. 그렇게 골격적으로 굉장히 좁은 아이들이 있어요. 4개를 빠졌는데 3개 날 자리밖에 없어요. 아니면 4개를 빠졌는데 2개밖에 날 자리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또 골격을 이렇게 넓혀주는 치료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치아를 담는 그릇이 작은데 치아는 굉장히 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릇을 넓혀주거나 이렇게 많은 치아를 이렇게 숫자를 줄여주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릇을 넓혀주는 치료는 어릴 때 가능하다는 거죠. 전문의들이 보고 분석을 해서 얘는 나중에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지금 좀 환경을 넓혀주는 게 나중에 자랄 때 도움이 되겠어요 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청소년기입니다. 네. 자,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교정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가 중학생 1, 2학년, 그리고 요즘은 사춘기 연령이 좀 더 내려왔잖아요. 빠르면 5학년, 6학년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보다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 하는 것을 많이 추천드려요. 그리고 사춘기 최대 성장기를 이용을 하는 교정 치료가 있고, 최대 성장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교정 치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사춘기 최대 성장기 때는 이제 키가 자랄 때
여기 위턱과 아래턱의 성장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위턱은 앞에 성장하고 아래턱이 사춘기 때 키가 자랄 때 많이 자라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어릴 때는 동글동글하고 예뻤던 아이들이 사춘기가 될 때 턱이 갑자기 자란다든지 비대칭으로 자란다든지 그런 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턱이 아예 작은 경우는 이제 사춘기 때 아래턱이 자라니까 아래턱 성장을 좀 더 촉진시켜주는 치료를 같이 한다면 나중에 교정을 하더라도 훨씬 더 예쁜 외모를 가질 수 있게 위턱뼈, 아래턱뼈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애들은 한 초등학교 5학년? 그러니까 영구치가 다 갈면 보통 그 시기가 돼요. 5학년이나 빠르면 4학년도 요즘에 있긴 한데 초경 직전에 최대 성장기 때 한번 검사를 해서 그때 봐서 성장을 이용할 교정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성장을 기다렸다가 하는 게 나은지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네. 할 수는 있지만 좋은 결과를 얻기가 조금 힘든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한테 이걸 하려다 보면 이게 정말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예. 그래서 이제 일단 하면 아픈가요? 안 아픈가요? 통증의 문제는 솔직히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건 거짓말이고 실제로 치아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치아가 움직이려면 아픔을 유발하는 물질이 뼈 안에서 나와서 그렇게 치아가 움직이게 돼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약한 와이어를 똑같이 넣으면 한 2, 3일 정도는 아픈 건 정상이에요. 와이어를 넣었을 때 한 8시간 후부터 아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2, 3일 정도는 아픈 게 정상이고 그때는 근데 이 아픈 게 정말로 학교를 못 갈 정도로 아프다거나 먹을 걸 완전히 못 먹을 정도로 아픈 건 아니고 기분 나쁘게 아파요. 그냥 약간 뻐근하니 이렇게 네네. 신경 쓰일 정도로 아프기 때문에 많이 아프거나 불편하면 타이레놀 먹고 한 2, 3일 정도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장치를 붙이고 일주일 정도는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고 한 달 정도 되면 다 적응은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보통은 이를 뽑게 되면 2년에서 2년 반 정도 얘기를 하고요. 이를 뽑지 않으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청단기 교정을 1년을 하고 그다음에 발치 교정을 하는 경우는 거기서 2년에서 2년 반이 더 되니까 총 3년에서 3년 반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성장기 교정을 하면서 이를 안 뽑고 교정을 하게 되면 2년에서 2년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요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교정술이 또 되게 다양하다라고 하는데 장치가 옛날보다는 많이 다양해졌어요. 응답하라 1998인가? 네. 거기에 네네. 보는 이렇게 은색 그 장치를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요즘은 물성이 많이 좋아져서 세라믹으로 된 장치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애는 예쁜 걸로 해주세요 하고 세라믹 장치를 쓰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은 클립으로 이렇게 덮는 형태예요. 클립으로 덮는 형태라서 옛날보다는 훨씬 치료하는 시간도 짧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철사가 찔러서 아픈 것도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요즘은 인비절라인이라고 해서 투명 얼라이너라고 이렇게 투명 교정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쉽게 얘기를 하면 와이어랑 브라켓의 작용을 이 장치를 끼워서 네. 교정이 되는 치료 방법이 나오긴 했어요. 옛날부터 나오긴 했는데 이게 조금 더 대중화되긴 했어요. 물성도 훨씬 더 좋아졌고 근데 단점은 이거는 안 끼면 효과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와이어는 붙여놓기 때문에 24시간 작용을 하죠. 네. 근데 요거는 이 장치를 꼈을 때만 교정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루에 밥 먹을 때 빼고 20시간 낄 수 있으면 정말로 좋은 장치고 이거를 20시간 못 끼면 기간만 더 늘어나는 치료죠. 사춘기 청소년기 아이들은 먹는 것도 많이 먹고 단 음식도 많이 먹고 젤리도 많이 먹고 하니까 먹을 때마다 이걸 빼서 그걸 먹고 다시 양치를 하고 이걸 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청소년기엔 추천하진 않고요. 오히려 요즘은 인비절라인 퍼스트라고 해서 한 저학년들 그렇게 많이 쓰기는 하는데 아이들은 또 잘 껴요. 아이들은 잘 끼고 청소년기는 뭐 정말로 본인이 원하면 각서를 받고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네네. 사춘기 아이를 키워본 입장에서 네네. 엄마들이 사춘기 때는 이 장치 말고도 싸울 일이 너무 많아요. 네. 싸울 일도 너무 많고 잔소리해야 될 일도 너무 많은데 이 장치까지 꼈다 뺐다 하는 거까지 이제 잔소리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그럴 수 거니까 있겠네요. 예. 네. 그럼 단순 비교했을 때 와이어보다는 요 치료법이 좀 더 비싸겠네요. 비용은 그냥 일반 교정보다는 좀 더 비싸고 100만 원, 한 150만 원 정도 더 네네네.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성인기, 시니어 같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니어들이 교정을 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고 또 비용적인 부분도 혹시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니어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더 나빠지나요? 이걸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네. 같아요. 더 안 나빠지면 교정을 안 하겠다. 근데 더 나빠질 거면 교정을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요즘 100세 시대니까 뭐 솔직히 50살이나 뭐 60대 오시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더 많은데 자기의 평생 소원이 이제 교정이신 거죠. 그러신 분들도 이제 교정을 시작하는데 잇몸만 건강하다면 교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잇몸이 너무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교정을 추천드리진 않고요. 대신에 이제 세포 활성도가 어릴 때보다는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기간은 좀 늘어나죠. 그래서 내원 간격도 보통은 아이들은 4주에 한 번 정도 온다면 시니어 분들은 6주에 한 번 정도 치료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치아 움직이는 속도도 아이들보다는 조금 느리긴 합니다. 시니어 분들이 그 보철 이거 하고선 그게 웬 주책이냐 막 또 이런 얘기를 또 하시곤 하세요. 그런 고민 때문에 만약에 못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우리 시니어 분들만을 위한 교정 장치는 있을까요? 요즘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비절라인이라는 투명 교정 장치도 있고요. 아주 부피도 작고 그다음에 그 눈에 띄는 것도 좀 덜한 장치가 있어서 미니 튜브 장치도 많이 쓰시고요. 털측으로 하는 장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교정을 망설이셨던 분이시라면 상담을 해보시고 장치를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교정과 관련해서 너무 좋은 정보 많이 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이 영상 보시는 우리 엄마 아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볼게요. 평생 치아 교정을 생각하시고 마음에 두셨던 엄마 아빠 분들, 지금이 가장 우리 생애의 젊은 날이고 가장 찬란할 때이니 근처 교정 전문의 치과에 가셔서 교정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가보세요.